그 6평 관련해서 설명 좀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시험은 어땠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미적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작년 대비해서 미적분이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평이해진 게 맞거든요. 확실히 평이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확통이 지금 계속 어렵습니다. 확통이 오히려 저도 이제 해설 강의를 어제 찍었는데 확통 설명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미적분 27번까지 맞추고 28이고 30 버리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어느 순간 확통 표점이 미적을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표점 차이 거의 안 나는 거 아시죠? 확통이랑 미적 최고점 표점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러면 사실 이제 미적분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뭐 표점 조금 유의하게 좀 받으려고 선택하는 것도 있고, 그치? 확통보다 그냥 미적에서 내가 조금 더 틀리더라도 동일한 표점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런 추세로 나오면 미적분에서 최소한 2개까지 들려줘야만 뭔가 유의미한 성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현재 28번, 29번, 30번이 그나마 뭐 4점짜리 고난도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뭐 다른 선생님들은 28, 30이 더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29번이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랬습니까? 28이랑 30은 저랑 너무 많이 하던 거 아닙니까? 그치? 난 30번 보고 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또 30번 틀린 사람들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30번 진짜 내가 했던 것보다 졸라 쉬워. 그 보자마자 fx, x 인수 하나 있어야지.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치? 그 다음에 뭐 합성함수만 생각해도 그 속함수 극점 좌표가 3분의 17인가 그거 3이랑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것만 쓰면 A, B 다 나오잖아요. 미정계수. 그치? 그러니까 30번이 제일 쉬웠고요. 근데 또 뭐 메가스터디는 30번이 가장 고난도라 그래서 기사 보자마자 뭔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30번 1분 걸렸던 것 같아. 1분 이게 계산 때문에 1분이지. 그치? 진짜 뭐 그냥 문제 보자마자 바로 됐었을 것 같고. 28번도 그냥 음함수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보고서 좀 느낀 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미적분이 이제 27번까지 맞추고 그냥 의도적으로 4점짜리를 좀 잘 안 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진짜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무조건 최소 3등급도 받기 힘들 수 있어요. 3등급도 받기 힘들 수 있고, 일단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이제 확통하는 친구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전년도랑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전년도에는 우리가 4점 점수 정도를 떨고도 하나 정도를 포기해도 확통이랑 표점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아니라고. 지금 절대 아니고 오히려 확통 28, 30이 훨씬 더 까다로웠다고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기하까지 다 풀어봤더니. 그래서 일단 미적하는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공통할 말이 없고요. 공통은 조금 이제 쉬웠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좀 낯설게 느끼는 친구들은 있었을 거라고 봐. 당연히 이제 육모고 긴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낯설게 느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1번부터 15번까지는 20분도 안 걸려야 되는 문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15번도 보고 씨바 이거 그냥 인테그랄 나왔으니까 제껴 이랬던 친구들 눈물을 흘려야 돼. 그렇지? 15번 문제 한 1분? 네, 많이 봐줘서 1분? 그쵸? 개특수죠, 개특수. 그치? 3에서 부호 변화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것만 체크했었으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의미가 좀 있었던 문항은 이제 21번, 22번이고, 그 다음 미적분은 29번.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는 문항인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급수가 일단 육모에 나왔는데, 뭐 구모 때도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 급의 급수 문제가 나오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어려워요. 이 정도 급수는 어려운 편이에요. 어려운 편이고, 특히나 뭐, 예를 들어, 맘 편하게 시험을 보는 거라면, 29번 풀 수 있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는 풀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미적 29번 하나에 뭐, 15분, 20분 쓸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치?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로 생각을 했을 때는 29번이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번호대에 뭔가 집착하기보다 우리 27번 풀고 29번 보통 넘어가고 28, 30 이렇게 처리하잖아. 그치? 그런데 약간은 전환할 필요도 있겠다. 그 27번 풀고 29번 해결하려고 한 다음에 이제 28, 30 넘어갔던 친구들은 나중에 28이나 30번 다시 봤을 때 아, 이거 먼저 풀 걸이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번호대에 뭔가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충분히 연습했던 주제가 나오면 그냥 그거 시도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급수도 예를 들어 그냥 온전히 등비급수로만 나왔을 때는 쉬울 수 있어도 이렇게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급수 문제는 꽤 까다로워요, 여러분. 특히나 이렇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같이 합체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케이스도 많을 거고, 그치? 등차 생각하면서 등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자꾸 28, 30 주장했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29번이 제일 어려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설파합니다. 네. 저도 미적분 문제 다른 거 빼고 29번에서 조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도 이제 다른 분들이 29번 언급 안 하시길래 네. 급수를 더 저는 속으로 급수를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반성을 하긴 했는데 29번 급수는 급수 치고 어려웠는데 언급이 없더라고. 기사들 보면은 다 28, 30 얘기하고 있지. 그치? 이제 사실 글쎄 잘 모르겠어. 28, 30은 풀었어야 한다. 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육모 성적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커트라인 보니까 좀 높죠. 근데 제가 예상한 거보다는 커트라인 낮습니다. 그 육모가 이제 재수생이 올해가 제일 역대급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재학생들보다 거의 많을 거다라고 예측하기도 하는 연도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육모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낮게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확통 커트라인이 좀 높고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아무튼 구모 때도 이런 난이도로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 커트 92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컷 92로 생각을 해야 되고 2컷이 84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공부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에 나 공통 열심히 하고 미적은 27번까지 맞춰야지라고 했던 친구들은 좀 생각 전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적 아니면 진짜 지금 확통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확통 돌리는 거는 지금 반대하겠습니다. 작년이었으면 돌리라고 했을 거예요. 작년이었으면 예를 들어 6월에도 자꾸 27번 이상으로는 뭐 한계가 보이는 친구들은 확통 돌리라 그랬거든. 작년에는. 네, 올해는 확통 돌려봤자 의미가 없는 게 확통이 많이 어려워요 지금. 확통이 이제 케이스도 꼼꼼하게 나눠야 되고 그리고 케이스 못 나눠가지고 여기 왔잖아 미적분. 아니야? 저번에 그랬잖아. 확통을 선택 안 하는 이유가 확통이 싫어서라며. 그치? 그런데 확통을 간다? 그럼 여러분들 확통에서도 바닥 깔아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알았지? 미적이나 열심히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냥 90점 넘은 사람 좀 있나요? 우리 반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있나요? 90점? 있어요? 오케이. 뭐 한 84점 이상은 좀 있나요? 84점 이상은? 이렇게는 좀 있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래. 근데 성적표를 봤는데 말이야. 27번 틀린 놈들이 좀 있더라고. 내가 말은 안 할게. 여기 있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저희 정시를 어디다 두고 다닌 거야? 그치? 얘들아 27번 이거 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85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있지? 막 찔리지? 85점 있잖아, 그치? 반성하시고. 자, 아무튼 각설하고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미적분 주제 연습이라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아파서 27번 문제를 넣어놓긴 했지만 제 수업 때 다뤄줄 문항은 아닌 것 같아. 27번 틀린 친구들이 4명이나 있어가지고 이 뭔가 싶어서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요거 세 문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은 일단 원본 문항 4번인 28번 문항부터 같이 원본 문제들 좀 같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슷한 주제들 모아놓은 문제들 같이 몇 개 연습해보면서 오늘 3, 4교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할게요. 일단은 우리 28번 문제 어떻게 다들 푸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좌표를 변수로 둬가지고 그냥 음함수로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우리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t가 두 함수와 만나는 점을 p랑 q라고 하자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라는 x좌표도 잘 모르겠고 q라는 x좌표도 잘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p라는 녀석의 x좌표를 알파라고 두도록 하고요. q라는 x좌표는 베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파라는 친구를 첫 번째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다라는 거 알 수 있지? t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관계식이 나오겠죠. 2의 2알파 플러스 2의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플러스 1 요 친구다 t다라는 첫 번째 관계식 요거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베타라는 친구도 두 번째 지수함수에다가 넣어주면 2의 2의 베타 이 친구가 t다라는 식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점 P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2X제곱과 만나는 그 Y좌표를 FT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FT라는 친구는 그냥 뭐겠어요? 알파를 두 번째 함수에다가 넣어줬을 때 함수값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2의 2 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GT라는 친구는요. 베타라는 친구를요. 우리 첫 번째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값일 테니까 2의 2베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 친구가 GT다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니까 요 t가 2의 2베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GT라는 친구는 사실 t에 대해서 그냥 표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t에 대해서 그냥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GT라는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돼?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t의 2분의 1승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 다음 더하기 1 이렇게 GT는 그냥 깔끔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저 극한 구해주기 위해서도 G'T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한번 미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T라는 친구는 1 플러스 2분의 1에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요 친구가 이제 문제니까 요 친구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T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친구 알파랑 t에 대해서 매게 된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d알파 dt도 구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우리 극한 보니까 t는 어디로 갈 때가 관심 있는 거냐면 1로 갈 때가 관심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t가 1로 갈 때 알파라는 친구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t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녀석이 0이 돼줘야 되니까 알파가 0이어야지 요 지수가 날아가겠죠? 그치? 그래서 알파가 0으로 간다라는 사실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이 친구도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미분해 주시면은 2 알파, 그 다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d 알파 dt 이렇게 써주시면 그게 1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t가 1로 갈 때는 알파가 0으로 가는 상태니까 알파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d 알파 dt라는 친구는 요 상황에서는 얼마가 가져준다? 3분의 1이다라는 사실도 우리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F'도 구해줘야 되니까 F'T,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2 알파에다가 d 알파 dt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d 알파 dt라는 친구가 우리 3분의 1인 건 알고 있지만 우리 F'T가 사실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저 극한 보면은 사실 F2'T가 관심 있는 거잖아. 그치? F2'T. 그래서 d알파 dt라는 친구를 좀 식으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d알파 dt라는 친구는 이거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2 알파 곱하기 요거 분의 1 이거 쓰도록 할게요. 2 알파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F'T라는 친구의 식은 얘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요거 조금 정리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모 분자의 2의 알파 제곱 좀 곱해줘도 될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 알파 더하기 1분의
여기 2의 알파 제곱과 2식 t 곱해주면 2, 2, 3 알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서 1 플러스 2의 2, 3 알파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값을 계산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리미트 t가 1로 갈 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극한값을 계산해달라는 건데 이거 그냥 단순히 9f 2'1 값 빼기 4 g 2'1 값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요것도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1 대입해줘라 이 소리겠지. 그치? 그래서 미분해 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미분합시다. G2'T가. 그럼 요거 미분해 주시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친구에다가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G'1 값은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G'1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미분해 주시면은요. 2, 2, 3 알파 더하기 1의 제곱분에 요거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주시면은 6, 2, 3 알파 그리고 d 알파 dt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 맞아?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파가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죠? t가 1로 갈 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0 집어넣어주시면 9분의 6 되죠? 그치? 3의 제곱 9분의 6,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때 d알파 dt 값 3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3분의 1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9분의 2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분의 2에다가 구해 주시면 2가 되실 거고 G2'1 값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마사 곱해줬어요. 플러스 3 되시겠죠. 답은 5 이렇게 들어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답은 3번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그 음함수 문제보다 쉬웠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랑 꾸준하게 이제 제가 나눠줬던 수업 자료만 열심히 풀었어도 그냥 28번 뭐야 그냥 거저주는 문제네 감사합니다 하고 풀어냈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설명하니까 긴 거지.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각 잡고 풀어봐요. 이게 몇 분 걸리겠어? 내가 보기엔 1분 30초 걸릴 것 같아. 1분 30초. 그치? 응. 그래서 요거는 해결했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 14번 문제 하기 전에 30번 문제, 여기 쉬우니까.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30번에 해당하는 번호가 2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25번 문제 빠르게 설명하고 29번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미적 다 맞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 틀린 사람. 하나. 다 맞았어? 혹시? 미적 다 맞았어.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그럼 공통에서 틀려. 공통에서 틀렸고. 잘하셨어요. 미적 다 맞은 사람이 있네요. 미적 다 맞은 사람 있어, 그러면? 내가, 뭐지? 방쌤이 형경이를 빼놓고 준 건가? 내가, 나 분명히 성적표 받았는데, 두 개 정도는 틀렸어? 아니면, 세 개? 두 개? 2개 정도? 틀리고 나니까 아쉽지. 다시 풀어보니까. 그치? 알았어요.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5번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최고참 계수가 1인 3참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는 3제곱근 루트 x fx라는 친구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3제곱근 씌워져 있는데 미분되려면은 이 친구가 0으로 가는 그 지역에서 인수 최소 3개 있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여기가 짝수였다면 최소 4개, 예를 들어 4였다면 여기는 최소 4개 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좀 달랐던 것도 한번 다시 체크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딱 보자마자 이 새끼가 0으로 가는 지역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게 0이잖아. 그치? 그러면 x, f제곱 x라는 친구는 최소 x라는 인수를 3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라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X라는 인수는 최소 1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X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친구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얘들아,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인수가 두 가지 형태의 1차식으로 쪼개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제곱되니까 인수 2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 세제곱근 씌웠을 때 무조건 발산하겠죠? 그치? 미분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지는 못할 거고요. 중근 형태를 가지거나 또는 인수분해가 전혀 되지 않는 허근을 갖거나 이런 상태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그러면 최소 0 이상의 값을 가질 거야. 이해되지? 중근이라는 건 접하는 2차 함수라는 소리인 거고 허근은 아예 이제 인수를 안 가지는 함수라는 소리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조금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되고요. 자, x는 7분의 19라는 지역에서와 그 다음에 x는 3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딱 봐도 gx라는 친구는 합성함수잖아. 그치? 합성함수니까 x의 3분의 1제곱과 그 다음에 x f제곱 x라는 친구 이렇게 합성시킨 거야 라고 보신다면 우리 겉함수는 전혀 극점이 없죠? 그치? 겉함수 계속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함수잖아. 그치? 증가만 하고 있는 함수니까 전혀 극점이 없고요. 그럼 이 친구가 반드시 극점을 만들 거야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극점의 위치가 여기다라는 소리는 겉함수는 극점 못 만들어내니까 속함수가 극점을 가지는 위치가 어디일 수밖에 없다. x는 7분의 19와 그 다음에 x는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하면 돼? 이거 미분해가지고 부호변화 일으키는 지역이 7분의 19랑 3이다 라는 것만 이용해주면 AP가 그냥 바로 나와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미분하세요. 미분하시면 뭐가 돼요? 2x, fx, f 프라임 x. 그치? 그 다음에 f제곱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fx로 묶어보시면 2x, f 프라임 x 더하기 fx 이렇게 써지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만 좀씩 정리해주면 2x에다가 f 프라임 x 곱해주시면 되니까 2x에다가 f 프라임 x 3x 제곱 더하기 2ax. 자, 그 다음에 fx,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그 다음에 b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모두 x를 갖고 있으니까 x 앞으로 한 칸 빼주도록 할게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 x, fx라고 딱 써주시고 자, 그러면 2랑 예곱해주면 6x제곱에다가 여기 x제곱, 7x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도 x 다 꺼집어낸 거야. 앞으로 하나 x를. 자, 그 다음에 여기 ax라는 친구랑 4ax니까 5ax.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 이렇게 있죠? 그래서 b랑 미안. 왜 이거 미분 안 했지? 그치? bx 미분해주면 b인데 b가 안 들어가 있네? 그치? 여기 b 하나만 추가해주세요. 플러스 b. 그러면은 2b랑 b니까 3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x, fx는 절대 부호변화 안 일으킬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x 한 번만 더 곱해주면 x제곱 부호변화 안 일으키죠? 이 친구 항상 0 이상이니까 부호변화 안 일으키겠죠? 부호변화는 여기 2차식에서 일으킬 거야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 이 친구의 해가 7분의 19랑 3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근과계수의 관계만 이용해도 A랑 B가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두 근의 합은 7분의 40이니까 A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7분의 3B가 두 근의 곱 7분의 57. B는 19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그래서 A는 마8, B는 19니까 여기 집어넣어서 F2 값 계산해 주시면 F5 값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커트라인이 높았던 이유도 그 공통 영역에서 시간을 뺏길 만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1번부터 20번까지가 어느 정도 미적을 좀 선택을 해서 꽤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다 하는 친구들은 1번부터 20번은 정말 물 흐르듯이 풀었을 거고 그럼 시간이 남잖아. 그치? 시간이 남으니까 예를 들어 뭐 20일 건드렸는데 잘 안 되면 뭐 20이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충분히 28, 30이 또 쉬워버려서 2구를 아니면은 열심히 조져가지고 하나 맞추거나 이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커트가 지금 많이 높은 상태죠. 그런 것들 예상을 해봤을 때 사실 88이 지금 커트인 것 같던데 난 낮게 형성이 됐다고 봐. 낮게. 알았지? 그래서 92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92가 1컷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92점 이상 받은 친구들 너무 잘하셨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하나만 조금 이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해설 때문에 10시 반에 우리 여기 2층 가서 너네 시험지 보듯이 나도 그 교육청 감독관 오셔가지고 시험 봤거든? 근데 이제 기하까지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씨발 난 당연히 못 풀지 하고 했는데 다행히 너무 미적이 쉬워버려가지고 그래서 화통 때문에 못 풀 뻔했어. 기하를. 근데 여러분들 기하가 진짜 많이 어려졌더라. 내가 기하를 점점 못하는 건지는 몰라도 기하가 혹시 기하 선택했다가 미적으로 간 사람 있어요? 작년엔 있었는데 없네. 그럼 여기는 기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인 건가 다? 내신도 안 해봤어? 기하? 내신은 해봤어. 기하가 쉽지 않더라고. 근데 기하 보니까 표점이 또 미적보다도 높지가 않아. 완전 계륵 같은 과목이야. 그치? 그래서 막 기하 풀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14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뭐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는 있는지는 아직 고민은 못 해본 상황이지만 그냥 이제 제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번 조건을 보니까 A1 값이랑 이제 B1 값이 같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A2라는 친구랑 그 다음 A4네요. A4랑 B2라는 친구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어차피 B라는 친구의 첫 항이 A랑 똑같으니까 이 친구들을 그냥 편의상 A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녀석의 공차를 제가 D라고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의 공비를 R이라고 그냥 표현하도록 할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는요. A 더하기 3D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이 친구는 AR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우리 A를 갖고 있는 녀석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A의 R-1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마이너스 3D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겠죠. 플러스 3D네요. 죄송해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번 조건은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AK라는 친구가 B5입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AK 어떻게 써주면 돼요? A 더하기 K-1D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B5는 AR 4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또 A라는 녀석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지. 제 말 이해돼? 3제곱이네. 얘들아 미안해. 5제곱이 아니라 B5가 아니라 B3였어. 눈깔이 삐었나 봐. AR 제곱이었어. 그치? 맞죠? B.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글씨를 조그맣게 뽑으면 안 돼. 그치? 난시가 있어가지고. B3 맞지? 그치? 응.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 이렇게 넘겨주면 K-1D라는 친구가 A의 R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나 A의 R-1이라는 친구를 3D라고 표현해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 친구를 어떻게 써주면 돼? A의 R-1에다가 R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쪼개주면 요만큼을 내가 3D로 인정해줄 수 있는 거잖아.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D라는 친구랑 D라는 친구 제거를 해주시면 K 빼기 1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3R 플러스 R 플러스 1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우리 문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자, 밑줄 좀 칠게.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면서 심지어 문제에서 급수 Bn이 수렴할 때 라는 말까지 줬으니까 공비 R은 일단 범위를 정확하게 알죠. 그치? 공비 R의 범위는 0초가 1 미만이라는 거 알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이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K의 범위도 구해줄 수 있어? 없어? K의 범위도 구해줄 수 있는 거야.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K라는 친구를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은 K라는 친구는 3의 R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1을 한 친구를 말하는 거니까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R 플러스 1. R 플러스 1은 1초가 2 미만인데 거기다가 3배 있으니까 3초가 6 미만. 거기다가 1 더 있으니까 4초가 7 미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K 값은 뭐 아니면 뭐일 수밖에 없다. 5 아니면 6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A5랑 B3가 같든지 또는 A6랑 B3가 같든지 이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왔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5였을 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K가 5가 되는 순간, 여기 5가 되는 순간 여기가 4가 되기 때문에 우리 3분의 4가 R 플러스 1이잖아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러면 R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R 값이 3분의 1인 것을 아니까 우리가 또 관계식을 통해서 D라는 친구의 범위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R이 3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럼 마3을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은 2A가 마구디라는 표현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2A가 마구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공차 D는 정수여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9D가 2의 배수여야 된다는 소리니까 D가 2의 배수여야 된다는 소리겠지. 여기가 괜찮아?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K 꼴이 돼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A라는 친구는 9K 꼴이 돼줘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공차는 음수일 수 있지만 첫 항은 양수여야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BN이라고 있기 때문에 첫 항이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는 9K 꼴이고 D는 마이너스 2K 꼴이다 라고 잡은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AN이라는 친구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 자, AN이라는 친구는요, 첫 항이 9K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2K야. 마이너스 2K에다가 N-1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으니까 K로 묶어내시면은 11 마이너스 2N이야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보면은 여러분들 AN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해줘야 되는 급수가 누구냐면 BN이라는 녀석에다가 코사인 AN파이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곱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맞나요? 지금? 맞죠? 그리고 여기다가 절대값까지 이제 씌워줘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어차피 AN은 모든 항이 정수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수파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A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것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제 말 이해돼요? A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왜냐면 짝수이면 여러분들 이 친구는 그냥 1로 인정하시면 되고. 그치? 얘가 홀수이면 얘는 마이너스 1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AN의 짝호를 좀 판단해보면 N값이 뭐든 상관없이 이 새끼는 무조건 홀수입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K라는 친구가 홀수이면 홀수인 거고 K라는 친구가 짝수이면 짝수인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죠? 즉,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로 딱 결정되거나 K값이 예를 들어서 짝수이면 제 말 이해돼요? K값이 홀수이면 마이너스 1로 딱 확정이 되거나 K가 짝수이면 1로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씌우고 있어요? 절대값 씌우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이 새끼가 마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면은 중요할 수 있죠. 왜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게 추가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AN이라는 건 어찌됐든 짝수로만 딱 결정되거나 또는 홀수로만 딱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AN이 예를 들어 짝수야. 그냥 AN, 모든 AN이 다 짝수야. 그럼 이 새끼는 그냥 1. 이해돼요? 그 다음에 AN이 그냥 어떤 N이든 상관없이 그냥 모두 다 홀수야. 그럼 이 새끼는 그냥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딱 그 값의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사실 의미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 1로 처리할 거예요. 자, 됐죠? 내 말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BN이라는 친구만 우리가 표현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비는 3분의 1이었었기 때문에 첫 항은 우리 9K였죠? 그래서 9K라는 친구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3분의 1에 이제 N-1 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녀석의 급수의 합은 그냥 우리 이 녀석이 급수의 합으로 계산해도 되는 거 맞지? 오케이. 그래서 1 빼기 3분의 1이라는 친구에다가 9K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27K 이렇게 들어오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최소값이 궁금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K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요? 1 넣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27이라는 최소값이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K가 6이었을 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가 6일 때는 여기가 5기 때문에 3분의 5가 R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R값은 3분의 2겠구나 라는 거 처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R값이 3분의 2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A가 3D입니다. 즉 A는 마이너스 9D야 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D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D라는 친구를 마이너스 K라고 잡아주면 A라는 친구는 9의 배수야 되니까 9K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AN이라는 친구 다시 한번 또 써보시면 첫 항은 9K고요. 자, 그 다음 공차는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에 N-1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니까 K로 묶었을 때 10 빼기 N이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 BN이라는 친구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BN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첫 항이 9K인 거고 그 다음에 공비는 3분의 2에 N-1승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급수를 누굴 계산해야 돼? 시그마 BN 곱하기 코사인 AN 파이 이 친구를 계산해야 되거든. 너 이제 잘 들어줘. 얘들아, 요 AN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요 친구는 얘랑 다르게 얘는 N이 어떤 녀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홀수로 픽스됐지.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N값에 따라 당연히 풀맛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 말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N이 1일 때 지금 저기 홀수, 짝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K라는 친구가요. 홀수일 경우에는 이 전체가 홀짝 이렇게 부호변화 일어나는 거 이해되세요? 그 다음 K라는 친구가 짝수일 때는 그냥 솔직히 이 친구 그냥 다 뭐겠어? 짝수겠지.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K가 짝수일 때는요. K가 짝수이면 AN은 그냥 짝수예요. 짝수로 픽스.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코사인 AN 파이는 그냥 1로 픽스.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는 시그마 BN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제 말 이해돼? 자, 그런데 우리 K라는 친구가 홀수일 때는 이 친구가 홀짝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 친구가 마일 1 이렇게 부호변화 이렇게 헤어지는 거 이해되시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이 녀석의 공비가 원래는 3분의 2였으나 여기서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이 추가되기 때문에 공비를 마이너스 3분의 2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 그래서 K가 홀수일 때는 우리가 어떤 녀석으로 시그마 계산을 해야 돼? 시그마 9K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N-1승을 우리가 급수 처리해준 걸로 계산을 해줘야죠. 자, 내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3분의 2에다가 9K 올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27K가 되실 거고요. K가 짝수일 때 요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최소값이 54 나오겠죠. K에다가 2를 넣어줘야지. 1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3분의 2라는 친구에다가 9K 올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니? 5분의 27K이고요. 여기서는 K가 홀수일 때였으니까 5분의 27이라는 이 친구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세 개의 최소값 중에서 가장 최소값은 5분의 27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5분의 27에다가 10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이제 54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홀짝률을 판단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에서 등차 등비니까 아무래도 미지수 파티잖아. 일단 여러분들 거부감이 생겼을 거야. R도 있고 D도 있고 K도 있어. 씨바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넘기고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틀리는 거는 이해돼. 연습을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잘 안 될 수 있어. 이런 거 한 문제는 뭐 연습하다 안 됐으면 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28, 30은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한번 수정하는 것도 어떨까 싶긴 해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저는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비납법 들어온 것보다. 왜냐면은 28, 30이 너무 쉽고 2구가 어려우니까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이 뭔가 여유가 없었으면 그냥 2구 돌파하려고 하다가 아예 포기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더라고. 28, 30은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전략은 조금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 그러면 다 해설한 것 같고 우리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문제들 몇 개 조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음함수 미분법이 뭐 당연히 수능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제일 중요한 주제고 솔직히 여러분들 미분법 공부하다 보면 음함수 미분법이 사실 모든 미분법에서 가장 최고잖아. 잘 모르겠으면 음함수 미분 쓰면 다 끝나잖아. 잘 모르겠으면 변수 잡아가지고. 솔직히 합성함수 미분도 다 음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음함수 미분법은 안 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에 한번 풀었던 문제긴 한데 한 문제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7번 문제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5번 넘어간 뒤 그 다음에 뒤에 2개 더 풀겠습니다. 자, 7번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음함수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미지수를 두려고 하는 습관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미지수를 두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가 만났어. 만났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X좌표야. 왜? X좌표를 알아야 두 함수에다가 X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만났습니다. 뭐 이런 표현 나오면 좌표를 미지수로 둘까? 라고 하면 풀려요. 다. 그다음 접한다라는 말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접점이 X좌표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나든 접하든 X좌표는 핵심. 알았지? 응. 그래서 음함수 못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미지수를 두는 것 자체가 저에겐 좀 힘들어요라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있을까요? 시간상 네, 종칠 것 같아서 빨리 할게. 알았지? 응. 좌표가 중요하다 그랬어. 만났다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요 녀석의 X좌표가 중요할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의 X좌표를 니네가 둬야죠. 뭐라고 둘까? 뭐 알파? 알파로 두자. 됐죠? 그러면 우리 이 친구도 당연히 X좌표 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베타라고 둬도 돼. 그런데 어차피 얘네들 사이 거리가 얼마래? T래. 그치? 그럼 미지수를 또 둘 필요는 없잖아. 그치? 너네 미지수 뭐 파티해서 좋을 건 아니잖아. 그치? 줄여주면 좋고,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T라고 잡아. 그러면 알파라는 친구를 이 곡선에다가 대입했을 때 값이 뭐가 돼야 된다? A고 문제선 A를 FT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라는 친구 집어 넣어 봅시다. 이때는 마이너스로 풀리는 지역인 거 맞죠? 그치? 그래서 E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라는 친구가 A입니다. 네, FT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T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풀리는 친구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T라는 친구에다가 2를 빼준 것도 FT입니다. 라는 요 두 가지 관계식을 얻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알파라는 새로운 미지수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니까 알파라는 친구랑 T라는 친구가 뭔가 관계식이 있으면 좋잖아. 그런데 얘도 관계식이긴 한데 내가 FT가 사실은 A이기 때문에 A랑 알파에 대한 관계식이지 T랑 알파에 대한 관계식이라 보기 힘들어요.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짬뽕해서 T에 대한 관계식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 빼주면 되잖아. 빼주면 이 새끼가 날아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빼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를 뺍시다.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T에다가 플러스 탄젠트 알파 그리고 빼기 4 이게 뭐겠어요?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0이다. 그래서 알파랑 T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쁘게 정리가 되죠. 자, 됐죠? 그러면 일단 당연히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FK라는 친구가 1이 되길 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FK는 1이다. 즉 알파라는 친구가 알파가 아닌가요? T가 뭐였죠? T가 누구였죠? T가 여기 거리죠? 그래서 T가 K였을 때 일단은 F라는 친구는 1이다 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해볼 생각 해봐야 돼요. 미분을 해볼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FK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F잖아, F. 그럼 요 새끼가 1이 될 때 그때 알파 값 구해줄 수 있지 않니? 탄젠트 값을 알 수 있잖아. 자, 제 말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될 때 그때 이 녀석의 탄젠트 값도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지역의 탄젠트과 알파 플러스 T 지역에서의 탄젠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 미분만 해주면 사실 다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나 1분만 쓸게. 자, 그럼 요거 미분하자. 시퀀트 제곱 알파 플러스 T라는 친구에다가 D알파 dt 그 다음에 플러스 1 속미분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시퀀트 제곱 알파에다가 D알파 dt 이 친구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맞죠? 괜찮아? 자, 그때 우리가 뭐 알고 있다고? F가 1이라는 값을 가질 때 탄젠트 값이 1이라는 걸 알아요. 탄젠트 값이 1이면 시퀀트 알파라는 친구도 얼마인지 알죠? 시퀀트 알파가 얼마입니까? 루트 2니까 그거 제곱하면 2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 2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t가 3인 거 알잖아. 그치? 그러면은 시퀀트는 루트 10이니까 제곱하면 10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만큼은 10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니까 d알파 dt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됐지? 그러면 d알파 dt를 구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미분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번 미분해 주면 되지. 여러분들 F 프라임 구하고 싶다면 F 프라임. 그럼 이거 미분해주면 또 D알파 DT 붙을 거 아니야? D알파 DT 여기서 구했잖아. 넣어. 끝. 됐죠? 그래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미지수 잘 두고 관계식 잘 두고 알았죠? 그러시면 해결된다. 자, 10분 쉬자. 미안해. 자, 지금 23분 된 것 같거든?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0분 쉴게요. 알았지? 응.